오전에 잠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작업실에 지금 왔어요. 저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책도 읽고 또 탐구도 하고 다른 작가의 그림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창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탐구가 더 필요한 장르인 것 같아요. 자기 탐구나 자기에 대한 그 세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표현의 한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확장되고 광활한 대지처럼 무한하다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 세계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만약에 전시를 한 번도 못하고 죽으면 뭐 150개가 넘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200개 300개 쌓이는 이 그림을 그냥 다 태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전시를 좀 해줘라. 그걸 이제 유언으로 남기고 저는 이제 떠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급하게 전시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딱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거 알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한테 더 과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저를 찾아가는 과정, 저를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좋다 나쁘다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그런 기분이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의식에 관한 그래서 정신분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정신분석은 정신을 다루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 분석에서 무의식을 다룬 초현실주의가 있으니까 초현실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의식으로 어떻게 돌진을 하냐. 그래서 책을 지금 2권을 샀어요. 초현실주의 선언하고 이 나자라는 앙드레 브로통이 지은 첫 번째 소설이래요. 이 나자라는, 되게 멋있죠, 이 사람들. 누가 여기 보면은 듀샹도 있는 것 같고, 듀샹, 달리도 이름만 되면은 알 수 있는 사람 다 찾아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쨌든 이 책을 다 읽으면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를 해도 까먹어서 외워야 할 것들은 사실 넘어갔거든요. 상징주의가 정확히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이 약해진 거죠. 그렇지만 상징주의가 어떤 거라는 의미는 아는 거잖아요. 다다이즘과 상징성에 대한 거 지금 막 안 나오지만 어떤 건지는 알거든요. 그 상징주의에 해당하는 화가들도 있었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찾아보면은 맞아 이거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안에서 캐치를 해서 끌어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끌어내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그냥 제 나름의 공부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책이 만약에 100가지를 알 수 있다면, 초현실주의의 100가지를 알 수 있다면 저는 10가지만 알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10가지가 제 안에 들어가면 제 안에서 다른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축적되어 있던 저의 집약적인 것들이 이 10가지 알하고 만나면 이 사람이 알려주고자 했던 100가지보다 더 많은 거를 얻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이게 이제 저의 공부 방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게 너가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기억하고 있는 거를 끌어낸다고 해도 그게 정말 내가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 그게 정말 내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왜 이렇게 보여주냐? 왜냐하면 이렇게 사놓고도 사실 안 볼까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숙제처럼 지금 끄집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로 가는데 초현실주의로 가는 게 어렵나?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걸 이제 현대에 끌어들이고 지금 시대의 초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AI와 되게 밀접하죠. AI를 끌어들여서 뭔가 작업을 하는 일들도 지금 이제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디지털화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도 앱으로 그 달리라는 그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토끼가 우물에 빠진 이미지, 그러면 토끼가 우물에 빠진 이미지를 다 보여줘요. 제가 구상했던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정말 AI를 그걸 정말 잘 다루면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디지털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루지 못하죠. 그런 장면들 사실 그려달라고 하면은요 되게 시시해요. 되게 웃기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큼 아직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초현실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상화 된다라는 것과 초현실화 된다라는 게 어떻게 밀접하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한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건데 아무래도 그런 가상에 보다 그 무의식을 끌어오는 게 더 그쪽으로 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또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성,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 인간성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초현실과 함께 가져가고 싶다. 이제 이런 결론인 거죠. 새로운 그림을 막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제 초현실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지금 그리는 거 완성도 있게 한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템포 천천히 여유 있게 제가 또 한 작작 하니까 나는 아직도 여유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유 있게 공부 좀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잡고 가야 할 제 양식의 한 부분이고 초현실과 21세기의 회화를 어떻게 잘 표현을 하느냐 그게 제 숙제인 것 같아요.